마인드 스케치. 씨앗이 일단 땅에 심기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나무는 자라납니다. 그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될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심기는 작은 소망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이루는 힘,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그 무한한 힘을 가진 씨앗을 심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영화 러브레터 OST였죠. 윈터 스토리 들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우리의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유라 씨가 네.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네네. 아까 많이 바쁘냐고 여쭤봤잖아요. 네네네. 2월에 또 뭔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뭘 하시는지 왜 그렇게 바쁘신가요? 네, 제가 사랑과 꿈을 주는 후원회라는 곳에서 네. 후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후원 네. 활동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하는 세계문화 페스티벌을 후원하는데요. 그 일로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 네. 페스티벌이요. 네네. 네, 그게 어떤 행사인가요?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온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서 느꼈던 마음들을 네. 이제 댄스, 뮤지컬, 연극 등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보여주는 행사예요. 예, 체육관 내에서 이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오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진짜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인천에 살고 있어서 소식 들었는데요. 네네. 요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행사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 같아서 네, 좋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하고 꼭 함께 갈 네. 예정입니다. 네. 근데 남동체육관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체육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큰 규모의 축제예요. 2월 16일 토요일이고요. 네. 3시 반, 7시 2회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꼭 오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홍보하시느라 네. 많이 바쁘시군요. 네. 네, 저도 시간을 꼭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마인드 스케치 애청자분들 그날 오시면 유라 씨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이번 주 마인드 스케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법 고시생입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을 보냅니다. 오래된 고시 생활에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네요. 서울에 있는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로스쿨에 입학해 3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번이나 시험에 떨어졌네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 오랜 꿈인 검사가 되고 싶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진지하게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 너 정도 되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이제는 돈도 좀 벌고 결혼도 해서 평범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고지가 코앞인데 더 버텨보자는 마음도 있고 사실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사회생활은커녕 다른 또래들처럼 20대만이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추억 쌓기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만 현실과 타협하고 고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졌는데
또 투자한 세월이 아까운지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질 않네요. 강사님, 꿈은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요? 힘이 되는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 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다면 좌절감도 크시겠어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일단 좀 수고하셨다고 네.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5회까지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 네, 한 해 한 해 부담감도 크시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기회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2번 남았죠. 네, 그래도 네. 마인드 스케치의 문을 두드린 이상 강사님의 솔루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강사님 오늘의 강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마음의 세컨드 윈드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죠. 네. 젊은 나이에 목표와 직업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스펙을 쌓습니다. 네, 열심히 사는 네.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나에게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고는 있지만 너머에 어떤 도착점이 기다리고 있는지 답을 찾을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이 점점 멀어지면서 느껴지는 괴리감 때문에 꿈을 포기할까 말까 방황하는 청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가족들의 기대, 주변과의 비교 등 수많은 고비들이 또 찾아오죠. 오늘 사연 주신 분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예, 나를 위한 꿈이었지만 나이와 형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넘을 특별한 것이 필요한데요. 네. 혹시 강석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95세 생일잔치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난- 95세요? 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65세 때 퇴임을 하고 95세가 되는 날까지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렸다. 친구들의 장례식을 가면 그 다음엔 내 차례야 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죽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헛살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우와. 했습니다. 95세 95세 네. 때 어. 어학 공부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정말 보통 다짐이 아닌데요. 네. 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던 분이 잘못된 생각 하나로 30년의 삶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퇴직 후 이제 다 살았고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어라는 생각, 그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된 거죠. 정말 기네요. 네, 이분의 나이로 보면 30년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맞네요. 네. 네. 물론 그때는 자신이 건강하게 30년을 더 살지 몰랐을 거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95세에 어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후 맞이하게 될 생일에 95세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95세라면 좀 객관적으로도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만하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건 이분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아. 예, 사람에겐 육체라는 한계가 있죠. 이 한계에 빠져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한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역시 마인드 차이 마인드죠. 아닐까요? 네. 네, 역시 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네. 무서운 건 육체가 시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 마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도전하거나 그것을 넘을 만한 꿈을 꿀 수 없죠. 네. 그리고 절망은 정말 무섭습니다. 절망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오랜 고시 생활 속에 마음이 시들었는데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죽을 네. 고비, 즉 사점에 이르러서인 것 같아요. 4점이요? 4점이요? 네.
예, 4점이란 몸에 필요한 산소가 극단적으로 부족해서 죽을 고비에 다다르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요. 죽을고비. 네. 예, 한국 역사에서도 이런 4점의 순간들이 있었죠. 역사요? 네. 전쟁 같은 때가 혹시 4점인 건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이죠. 사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 저는 그 비참함과 참담한 생활을 상상을 할 수 없는데요. 전쟁 기간에 비해 사상자 수도 많았고 다른 전쟁에서도 그러했듯이 전체 사망자 중 민간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는 물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많은 나라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네. 전 국민이 기아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희는 책에서만 봤지만 보기만 해도 정말 네, 맞아요. 끔찍하더라고요. 옛날 사진 네. 같은 거 보면. 네, 맞아요. 네.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했던 맥어더 장군도 향후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잘 살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나라였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한의 가난을 넘어 문맹 퇴치, 의식개혁, 경제발전 이 세 가지 개혁을 통해 경제적 사점을 넘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참전자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발전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거든요. 맞아요. 이제 TV에서 네. 터키나 그런 해외 참전 용사들이 그러는 걸 봤었어요. 깜짝 놀라겠네요. 네. 많이 놀라고 네,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발달로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얻었는데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요? 네. 6.25랑 비교할 만한 4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수치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죠. 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이혼율,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사점을 넘었는데도 과거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물질적인 성장만큼 네. 정신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네, 바로 그런 마인드의 사점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마인드 4점이요. 물론 우리 주변에 꿈을 향해 달려가고 도전하고 그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좋은 마인드이지만 어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때 그게 바로 마인드의 사점입니다. 마인드가 부족한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꿈이나 인생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마인드의 바로 부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마인드의 사점에 도달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의 사점을 넘어가야 합니다. 4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건가요? 일종의 관문 같은 건가 봐요. 네. 네. 마인드의 사점을 넘으면은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마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세컨윈드처럼요. 세컨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바람이란 뜻인가요? 그쵸. 약간 네. 제2의 인생 막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직역하면 그렇죠. 세컨윈드란 운동을 하다가 사점이 오고 그 후에 고통이 줄어들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제2차 정상 상태라고도 합니다. 아마 가장 쉬운 예가 아마 육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봉주 선수 다들 아시죠? 네, 너무 잘 알죠. 네, 꿈을 꾸는 사람들에서도 다뤘고, 맞아요. 우리 세대는 뭐 아주 유명한 마라토너니까요. 네, 아주 유명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 대회를 총 44번 도전했는데요. 그 중에 41번을 완주했고 단 3번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총 달린 거리가 20만 킬로인데요. 서울과 도쿄를 90번 왕복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번이요?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거리감이 대단하네요. 네, 네. 20만 킬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한 번은 이봉주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에 당신에게 사점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봉주 선수는 지금껏 연습해온 순간을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라토너가 된 이유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다. 단지 달리기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의 삶의 희망을 찾는 것이 행복이었다고 했는데요. 그저 순수하게 달리기를 통해 얻었던 꿈을 이봉주 선수가 4점이 온 순간에 연결하는 순간 그것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네. 세컨드 윈드를 맞이하게 된 거죠. 뭔가 만화 영화 같아요. 그 주인공이 막 죽을 고비에서 막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떠올리면서 네. 갑자기 막 초인적인 힘을 내잖아요. 네, 초인적인 네. 네. 갑자기 막 일어나고. 아, 네. 네. 그게 세컨드 윈드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하 선수도 체력적으로 우세인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올림픽 금메달 2연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예, 그 비결이 근육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근육이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엄청난 근육의 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엄청난 근육 통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아, 근육 단련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경기 도중이나 연습 때 힘들겠다는 생각만으로도 0.2초가 늦어져서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잠깐 생각만 했을 뿐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승패가 갈리는 건 근육 때문인 것 같지만 파고 들어보면 근육을 컨트롤하는 건 선수의 마인드이고 네. 결국 승패가 마인드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인드에서 예. 결정되는군요. 이상한 선수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근육의 통증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꿈과 연결됐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고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라는 목표, 그리고 매번 기록을 단축시키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세컨드 윈드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즐기는 경지까지 갔다는데, 세컨드 윈드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일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인드도 그 4점을 넘으면 이제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4점을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네. 주저앉으실 건가요? 아니면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봉주 선수처럼 이상하 선수처럼 내가 가진 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왜 검사가 되고 싶으신지,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인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인지 꿈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가치, 많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가치, 또는 자신이 가진 꿈의 진정한 가치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4점과 연결되는 순간 세컨드 윈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4점을 넘어 더 큰 힘으로 꿈을 향해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죠. 네, 진정한 가치와 연결돼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는 과정 중에 사람들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네, 두려워하죠. 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꼬린 라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낯선 길, 아직 위험인지 기회인지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두려움이 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말고 내 꿈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음번의 성공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의 마인드를 넘어서 새로운 마인드를 키워줄 겁니다. 4점 앞에서 포기한 사람은 변화된 마인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목표의 가치를 생각하고 네. 4점을 넘어 한 발 나아간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세컨드 윈드를 타고 지금까지 뛰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날아가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어느 분야에서나 열심히 하다 보면 4점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넘느냐 못 넘느냐는 마인드에 달려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상화 선수가 어렵다고
그 하나 한 걸로 0.2초가 뒤쳐졌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메달색이 달라진다는데 음. 그만큼 마인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네네.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봉주 선수 네. 이제 말씀하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고 4점도 꿈 때문에 이제 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사연 주신 분도 맞아요. 그 꿈에 네네. 꿈을 위해서 또 계속 달려나가다 보면 지금 이 현실을 충분히 네네.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유라 씨 말씀하신 것처럼 꿈의 가치를 한번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네. 네,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큰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쉽지만 네, 오늘 강사님 마지막 강연이셨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슬픈 네,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네, 아쉬워요. 네, 걱정 마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지막 강연이셨는데 강사님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2달 동안 라디오 함께 하면서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는 그 2달이 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행복했고요. 네. 청취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될 때는 더 좋은 강연으로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강사님과 함께 마인드 스케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Time to say goodby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80) 80세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주름진 얼굴과 백발을 갖게 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88세의 나이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88세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하게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령의 모델, 오늘의 주인공은 카르멘 델로피체입니다. 그녀는 허리도 곧게 피기 힘든 나이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높은 하이힐을 신고 런웨이를 멋지게 활보합니다. 젊은 모델이 보여줄 수 없는 우아함과 아름다움도 있죠.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그녀는 재봉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너무나 깡마른 체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발레리나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꿈을 지원해줬고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발레를 배우던 중 우연히 버스 안에서 한 사진작가 아내의 눈길을 끌어 모델 제의를 받습니다. 1947년 그녀의 나이 15살. 최연소 모델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은 금방 나아지지 않았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영양실조로 너무나 말랐던 그녀는 드레스에 티슈를 끼워 촬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모델 일을 해오던 그녀는 결혼과 이혼, 주식 투자 실패로 재산을 다 잃기도 했고 사기를 당해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모델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카르멘 델로피체.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도 받았지만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철학이 자라나는 흰머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하나 늘어가는 주름에도 의미를 담아 보톡스 등의 시술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델로서 필요한 체형 관리 또한 매일 2시간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유지합니다.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성형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요즘 시대에 그녀는 진짜 자연스러운 노화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백발은 그녀의 개성이 됐고 콤플렉스였던 깡마른 체격이 이제는 고유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원숙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패션 모델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과 철저한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88세라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찍힌 그녀의 화보는 우아하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녀는 현재도 런웨이에서 10대, 20대 모델들과 활동 중이고 CF나 토크쇼 그리고 화보 촬영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령 모델로 기네스에 등재된 카르멘 델로피체.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으니 나이가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끝없는 도전기가 우리도 나이를 잊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강가의 돌은 그 모양만 봐도 어디에 있는 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살이 잔잔한 상류의 돌은 크고 뾰족한 반면 하류로 갈수록 물살이 거세져서 둥글둥글 예쁜 조약돌이 만들어지죠. 삐죽삐죽 자라고 싶은 모양대로 자라난 우리의 마음도 물길을 따라 흐르기만 하면 자연스레 깎이고 다듬어져 둥글둥글 조약돌처럼 부드러워진답니다. 다가오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뾰족한 마음이 아닌 사랑받는 둥근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